제4장 시장 기회의 탐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서는 시장 기회의 성격, 틈새 시장, 기회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항상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기회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착하게 됩니다. 기회는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나 사업을 위한 욕구를 창출하는 일련의 호의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한 서민들의 생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관련돼서 성업적인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죠.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즉 마스크, 방역물질, 비대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떤 업종에서는 유사이래로 엄청난 호황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기업은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에 유리하고 유익한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활용할 때 사업의 기회가 훨씬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기업은 자원의 창조적 결합으로 시장 욕구, 관심이나 필요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 사용하거나 미제공된 자원, 독점적인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는 가치 창조 능력이 되겠습니다. 불완전하게 정의된 시장 욕구, 제공되지 않은 자원이나 서비스, 정의하지 않은 기술, 발명이나 제품 아이디어 등은 모두 시장 기회가 됩니다. 아이디어는 생각, 인상이나 관념이지만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사업 기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고객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이 결합될 때 가능하죠. 따라서 과소 사용한 자원, 미제공된 자원, 독점적 지식이나 능력, 미정의된 시장 욕구 등 이러한 것이 바로 기회가 되겠죠. 미충족된 욕구에 해결안이 결합될 때 바로 사업기회가 됩니다. 시장에서 탐색한 미충족 욕구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죠. 고객의 욕구는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욕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욕구를 경쟁자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것은 회사 성장을 체계적으로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미충족 욕구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죠. 기회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더위시와 울리치가 사용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자는 욕구 지식과 해결한 지식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를 설명했죠. 기회는 개발팀이 사용할 수 있는 해결안과 시장 욕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시장 지식에 관한 생각이죠. 기회 1에서 기회 3으로 갈수록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수익도 증가할 수가 있죠. 실패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결안의 지식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클수록 시작에 대한 욕구는 처리되지 않거나 새롭게 생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기회 1에 대한 해결안은 주로 기존 시장에 대한 기존 제품의 개선, 확장, 변형과 원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결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기회가 되죠. 기회 2는 시장이나 해결안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적게 알려진 영역이 됩니다.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해결안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해결안의 지식을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회 3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새로운 해결안과 접근법을 고안해야 가능합니다. 기회의 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고 활용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전략 전문가인 타이어와 올리코스키는 기회의 창은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창문으로 특정한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만 열렸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닫힌다고 합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시간에 짧은 기간 내에만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는 포착하고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는 개인의 특성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기회의 창은 즉시 포착해야만 하는 호의적인 짧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창이 열리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창은 닫히기 시작하죠. PC와 소프트웨어, 스마트폰과 바이오 기술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급속한 성장 패턴이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숙기 산업은 성장이 빠르지 않고 곡선의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기회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기회의 창을 고려할 때 창이 열리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죠. 새로운 벤처가 성공이나 실패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성공이라면 성공의 혜택은 수확할 기회가 됩니다. 즉시 기회를 창조하고 포착하는 과정을 생각하는 방법은 열려있는 창, 기회의 창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변하고 이동하는 창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시장이 바로 불안하기가 때문이죠. 기회를 창조하고 포착하기 위해서 창이 닫히기 전에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 짧은 기회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기회의 창이 열려져 있을 때 기업은 시장 상황과 역량이 적합하다면 전략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위한 시장이 출현하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진입이 일어나죠. 어떤 지점에서 시장이 성숙하여 새로운 진입자에 대한 기회의 창이 닫히게 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먼저 개발이 되지 않고 후발로 개발이 된다면 그 회사에게는 기회의 창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기회의 창이 열려져 있으나 신약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된다면 그때는 기회의 창이 닫혀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기회의 창은 특정한 시기에 짧게 열려져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문은 닫혀지게 될 수가 있죠. 제품 아이디어나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가? 즉 사업 아이디어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언제나 신제품과 서비스의 추진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형성되는 많은 제품과 발명은 중소기업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또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베이클라이트, FM 라디오, 회전 나침반, 컴퓨터 단층 촬영기, 인공심박 조일기, 선체 외부에 붙어있는 엔진, 퍼스널 컴퓨터, 냉동식품, 안전면도기,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지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성과 혁신 능력은 광범위한 재무자원, 인적 자원 제한이나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제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창조성과 혁신의 몰입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은 새롭고 다르고 좋은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새롭고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혁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혁신은 세 가지 요건, 새롭고 다르고 좋은 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창조성은 고객 가치를 구성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안출하는 능력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혁신과 창조성을 말하지만 혁신을 혼돈하는 경우 또는 혁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혁신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이 아니죠. 혁신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기업의 발전에 또는 사회 발전에 국가의 발전에 해로운 요소가 됩니다. 창조적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소유자와 종업원들은 왜라는 형태의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지 않는다. 개인들이 창조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개인들이 창조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다시 논의할 수가 없다. 아이디어 기록의 혜택 중에 하나는 즉시 실행될 수 없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기록하면 추후에라도 다시 논의할 수가 있어서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다. 때때로 개인들은 비난이 두려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허용받기 전에는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비판하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제공하는 문제를 찾고 접근할 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나 문제의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창조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의 새로운 해결안을 창안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 시도하다 마는 경우가 있겠죠. 창조적 방해물에 직면할 때 간단하게 포기를 합니다. 조직은 창조적인 과정을 종종 육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사람들에게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종업원들로부터 낯선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창조성을 좁은 영역에 가두게 됩니다. 창조성은 위험에 따르고 위험은 모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창조적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8가지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8가지 중에서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창조적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기업이 사회와 소비자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업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표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의 작은 식당은 메뉴의 표준 가격을 제공합니다. 남성복주의는 주류 남성복을 제공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사회나 소비자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회와 소비자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신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일시적 유행과 다르죠. 중소기업은 추세를 잘 활용할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와 소비자 추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해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지각된 가치 제어는 어떤 기업에게는 중요한 과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지각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시장 세분화가 기업이 시장의 분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과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제공물의 편익과 비용으로서 제품 가치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기업은 이러한 중요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단순한 해답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모든 기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1:1 기준으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나 회사의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고객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죠. 고객을 잘 이해하고 제한된 신제품과 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사용합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어떤 욕구를 현재 충족하고 있는가? 회사는 고객의 어떤 욕구를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가? 미충족 고객 욕구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고객이 원하는 가치 제한은 무엇인가? 회사의 가치 제한은 경쟁자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에 회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틈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틈새 시장은 특정한 시장 욕구를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제품에 집중된 시장을 의미하죠. 레드오션은 경쟁이 격렬한 시장이 되겠죠. 그러나 블루오션은 경쟁이 거의 없는 독특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틈새 시장은 특정한 시장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제품에 집중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틈새 시장을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로 비유합니다. 틈새 시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존재했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체자가 없어서 새로운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틈새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이 불충분하거나 전혀 다르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욕구와 필요를 확인함으로써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새 시장은 거대 경쟁자가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맞서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회가 있는 시장이 되겠죠. 틈새 시장은 공통의 욕구와 관심이 있는 큰 시장의 작은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틈새 제품은 틈새 시장의 욕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창조된 전문품이거나 서비스가 됩니다. 항공기 기내 포장 스낵은 스낵 제품 포장자가 만든 틈새 제품이 됩니다. 틈새 제품은 틈새 유형 제품, 틈새 서비스, 틈새 유통과 틈새 위치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틈새 유형 제품은 어떤 틈새 시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된 제품이나 포장을 말하죠. 예를 들면 항공기 간식 및 출산옷 등이 되겠습니다. 틈새 서비스는 제품이 실제로 서비스인 것입니다. 바쁜 전문직을 위한 가정식품 배달이 되겠죠. 틈새 유통은 부가가치가 특별한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품에 집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이나 모든 종류의 배터리만을 판매하는 온라인 배터리점이 있죠. 라지몰이나 스몰몰도 틈새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틈새 위치는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문 틈새 위치로 배달되는 곳을 말합니다. 위치 자체가 틈새가 되죠. 예를 들면 막힌 시외 도로에서 판매하는 오징어나 뻥튀기, 졸업식에서 판매되는 꽃다발이나 사진 촬영, 이러한 것들이 틈새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대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 전략의 기본은 원가위, 차별화, 집중화, 선점 전략 등이 되겠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이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쟁 전략이 성공할 수가 있죠. 뉴욕타임스는 어디를 가나 에이서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에이서의 성공 비결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에이서는 HPAO 세계 제2위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 이외의 컴퓨터 회사가 세계적 컴퓨터 판매 위치에 오른 것은 그 자체가 기록이고 처음이 되죠. 과연 이 회사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에이서는 컴퓨터 판매 회사가 갖고 있는 업계의 오랜 전통을 벌였습니다. 즉 공장 없는 컴퓨터 회사죠. 즉 무공장을 실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에이서 회사의 사장은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만 받아 제조업체에 주문을 전달하고 일만 하고 있다며 생산이 끝나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장도 재고도 없는 그런 회사가 바로 에이서 컴퓨터 회사죠. 틈새 시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새로운 수익을 창조하는 동안에 새롭고 미개척된 자원을 사용하는 수단을 창조적인 경영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틈새시장 탐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틈새시장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익성, 틈새시장은 수익이 있는 적절한 규모와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장성, 잠재적인 성장이 예상돼야 합니다. 제한된 경쟁, 뛰어난 생산자의 경쟁이 없어야 합니다. 경쟁 우위, 생산자는 필요한 자원, 기술과 경쟁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 호감도, 생산자는 경쟁을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는 고객의 충분한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상적인 틈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틈새 사업은 틈새 시장에 전적으로 틈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구축되는 시장이 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발전할 때 틈새 시장, 틈새 제품, 틈새 마케팅과 궁극적인 목표인 틈새 사업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최소한 방어적인 틈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틈새 마케팅을 사용해서 틈새 시장에 집중하거나 틈새 제품을 추가하는 것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경쟁자들이 포위하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틈새 제품과 시장을 생각하고 틈새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른 분야의 틈새 시장에 걸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틈새 시장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틈새 시장에서 고객과의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기업은 계속적인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서 새로운 진입자로부터